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보통 아이보다 체격이 2배나 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어찌나 우렁찬지 온 마을에 울려 퍼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도 안 돼 웬 스님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소이까? 아니요,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소문이라 지어주시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스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소문이라 붙여 주었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문이가 16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문이가 어느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는 것이었지요. 벌써 해가 지는구나.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구나.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묵을 곳이 필요한 소문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었죠. 소문이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지나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구려. 누추하지만 이리 들어오시구려. 소문이는 노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요? 그렇다네. 산골에 살다 보니 호라비로 살게 되었네.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 노인장은 장가도 못 가보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소문이는 노인만 홀로 사는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또 누가 주인장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지나는 길손이온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보아하니 부인과 딸로 보이는 처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 가족 같았지요. 그렇지 않아도 길손이 한 명 더 있어 방이 좁은데 괜찮으시겠소? 좁아도 밤이슬만 피하면 되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리 들어오시구려. 한 가족으로 보이는 세 사람은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녀는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럼에도 처녀는 무척 예뻤습니다.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모두 예쁜 것이었지요. 그렇게 노인장의 작은 방에서는 5사람이 묵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고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막 잠이 들었지요. 아니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밖이 무척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리 나와보거라. 니시오?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어째 말이 많은 것이야. 산적들은 막무가내로 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모두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가지고 있는 짐들을 모두 내놓거라. 그러자 새로 들어온 가족들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녀는 무서워 고개를 못 드는 것이었죠. 아니 너는 처녀가 아니냐. 어서 고개를 들어보거라. 처녀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자 산적이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림을 하는구나. 잘되었다. 너는 오늘 밤 내 것이다. 그러자 목화 아버지가 산적을 가로막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오. 어찌 내 딸에게 그리 무리하게 구는 것이오? 그러자 산적이 목화 아버지를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저리 꺼지지 못할까. 어디 감히 나서는 것이냐. 발로 차인 목화 아버지는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러자 보다 못한 소문이가 나섰습니다. 보자 하니깐 너무한 것 아니오. 당장 멈추고 돌아들 가시오. 아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산적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게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는 날아오는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를 낚아채 버렸답니다. 그러자 산적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가 산적의 허리춤을 잡아 하늘 높이 번쩍 들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산적들을 향해 휙하고 던져버렸지요. 그러자 남은 산적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무척 침착했습니다. 한꺼번에 2~3명을 거뜬히 집어들어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남은 산적들이 검을 빼어들고
소문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는 산적의 검을 빼앗아 들고 산적들의 검을 내려치니 산적들의 손에서 검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의 주먹을 얻어맞고 모두 하나같이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두목의 목을 발로 밟고 말했습니다.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할 것이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내 놈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 놈들 한 번만 더 내게 걸리는 날에는 그날이 내 놈들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요. 소문이는 산적들을 모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물러나는 것이었지요. 고맙소. 청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소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된 것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요. 보아하니 청년의 무공이 뛰어나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탁 좀 드리겠소. 어떤 부탁을 말씀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중이라오. 그러다 보니 오갈 데가 없어 얘까지 오게 되었소. 산중은 산적들도 많고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내겐 부인과 딸을 지켜줄 힘이 없다오. 그러니 그대에게 우리 가족의 안전을 의탁하면 안 되겠소이까? 무슨 사정이 있어 쫓기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보니 참 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죄지을 사람으로는 안 보이니 나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구려. 그렇게 하여 처녀의 가족과 소문이는 노인장의 오두막에서 며칠 더 묵게 되었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처녀의 가족 때문에 소문이도 홀로 떠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간 지켜본 처녀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었죠. 처녀만 보아도 소문이의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모카라 합니다. 참 예쁜 이름이구려. 난 지금 사냥갈 터인데 심심하면 따라 나서시오. 소문이는 활을 챙겨 목화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깊은 계곡을 나가니 드넓은 들판이 나오는 것이었죠. 들판에는 수많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어머 아름다워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을까요? 목화는 들판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면서 무척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화를 보니 소문이도 기분이 좋았지요. 어느새 소문이의 가슴에는 목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목화도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소문이가 무척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소문이는 목화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그렇게 달콤한 입맞춤을 한 목화가 갑자기 들판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신나다 보니 달린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서 푹 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소문이가 깜짝 놀라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목화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덧신을 벗겨보니 발목의 뼈가 틀어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목화의 뼈를 다시 맞추었지만 목화가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등에 업히시구려. 목화는 한 번도 사내의 몸에 닿아본 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소문이의 등에 업히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소문이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정없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목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의 등에 처음 업혀본 목화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지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데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소문이의 등은 무척 넓고 단단했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물리친 듬직하고 멋진 사내의 등이다 보니 목화의 가슴은 무척 설레었답니다.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갑자기 소문이는 목화를 내려놓고 살금살금 기어가더니 활시위를 잽싸게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어느새 소문이의 화살은 멧돼지 목에 꽂혀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은 오두막집 사람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화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수심이 가득했던 목화의 부모님들도 오래간만에 환하게 웃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부모님을 본 목화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소문이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오래간만에 모든 시름을 떨치고 웃을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소이다. 이게 다 주인장과 청년 덕분이요. 내 오늘을 절대 잊지 않으리다. 그렇게 둥근 달이 환하게 뜬 그날 밤은 무척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주인장도 오래간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무척 좋았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 노인의 오두막집에는 입이 많다 보니 고기도 금방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식량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는 다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간 것이었지요. 목화의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냥을 다녀오겠습니다. 목화낭자는 아직 발목에 통증이 있으니 이곳에 계시구려. 그렇게 소문이는 홀로 사냥을 나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모두 어디로들 간 것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목화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소문이는 목화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첩첩산중의 깊은 계곡이다 보니 방법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소문이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기다려봐도 아무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소문이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마을로 향했지요. 그런데 마을 벽보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적들을 참수한다는 내용이었지요. 목화낭자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한 소문이는 마을에서 수소문을 하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목화낭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점점 초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한 목화가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사람들이 참수영장으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적들을 참수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도 참수영장으로 가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참수영장에는 목화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노인장까지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꼼짝없이 참수영을 당하게 될 판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목화낭자가 역적죄인이라니. 그리고 노인장이 무슨 역적이라는 것이야?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야. 참수대에서는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뿌리고 목을 칠 기세였습니다. 목화를 사랑한 소문이는 목화가 이대로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목화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잽싸게 참수대 위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망나니를 집어던지고 검을 빼앗았지요. 그러자 참수대 옆에 관병들이 소문이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는 참수대 위로 올라오는 관병들을 망나니의 칼로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관병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수십 명의 관병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의 몸은 표범보다 빨랐지요. 그러다 보니 관병들은 소문이의 칼에 모두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도 모두 도망쳐 흩어졌지요. 참수대위는 관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관병들을 모두 처리하자 관리들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는 도망치는 관리들까지 모두 쓸어버렸답니다. 수많은 관병과 관리들이 소문이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러자 소문이는 목화의 가족과 노인장을 근처에 있는 말에 태워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니 말들도 지치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이번에도 목숨을 비쩍구려. 괜히 나 때문에 큰일에 끼어들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목화낭자는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소문이는 목화를 벌어 가놨습니다. 소문이의 눈가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목화도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이도 못 보고 죽을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태어나 처음 마음을 준 사내를 두고 떠나려니 목화도 너무 슬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나와 사랑하는 소문이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목화의 감정이 벅찼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목화와 재회한 소문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다 영모제로 쫓기게 되었는지요. 잠시 망설이던 목화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성보 판윤 이수천이라 하네. 좌상이 제보한 증자로 인해 내가 영상과 우상을 조사하여 옥에 가두었다네. 죄명이 영모제였지. 그런데 어느 날 의금부에서 날 잡으러 온 것이야. 내가 영상과 함께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좌상이 제보한 증자는 모두 변조된 것이었지. 그 변조된 증자로 내가 좌상의 정적을 모두 잡아넣었으니 이제 좌상은 날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의금부 판의금 부사가 날 빼돌려준 것이야. 좌상이 영모제로 주상에게 모두 참수형을 내리라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그러니 옥에 갇혀 있으면 꼼짝없이 참수형을 당할 판이었네. 내가 참수형이 되고 나면 부인과 내 딸 목화는 관비가 될 운명이었다네. 내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지.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잠시 쉬면서 목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소문이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산속길을 가다 보니 웬 산적들이 앞뒤로 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를 알아본 산적의 두목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오래간만이요.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오긴 하였으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들었소이다. 보아하니 산적은 앞전에 소문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산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관병들 수십 명을 혼자 쓸어버린단 말이오. 이제 관에서도 쫓기게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겠소? 만약 우리와 함께한다면 두령으로 모시겠소이다. 난 너희들 두령 같은 것은 관심 없다. 허나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일이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 신세 좀 져야겠다. 그렇게 하시오. 우리들도 모두 쫓기는 신세이니 동병상련이 아니겠소. 그리하여 소문이의 일행은 산적들의 산채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산채에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소문이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화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지요. 목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목화와 부모님들이 평생을 쫓겨다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좌상이 가짜로 만들었다는 문서를 찾으면 아버님의 죄명도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야 그렇긴 하지만 육조가 모두 좌상의 손에 있고 좌상의 집은 수백의 사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무슨 수로 증자를 빼내온단 말이냐. 그것은 제게 맡기시지요. 그리 말한 소문이는 두목을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일 좀 하나 하자꾸나. 그래, 무슨 일이오? 나라를 위한 일이고 또한 너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어허, 답답하구먼요. 알아듣게 말 좀 해주시오. 진짜 역적을 잡을 것이다. 이 일만 성공하면 너희들도 모두 사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사면받을 수만 있다면야 한번 목숨 걸어볼 만하지요. 너희들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죄다 끌어모으면 좋기 100명은 되지요. 그러느냐? 알았다. 그리하여 소문이는 작전을 짜서 산적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조는 10명, 2조는 20명, 3조는 30명, 4조는 40명, 그런데 4조에는 아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4조는 100이 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작전을 모두 짠 소문이는 산적들을 모두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작전을 시작하였지요. 제일 먼저 아녀자들까지 포함된 100여 명의 사조가 한양이 보이는 산등선 꼭대기에서 횃불을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였지요. 대규모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양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병사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는 30명의 삼조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좌상의 집을 지키는 병사들을 유인하는 것이었지요. 삼조가 좌상의 사병들과 전투를 시작하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였답니다. 그러자 좌상의 집 밖을 지키는 사병들이 삼조를 쫓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좌상의 집 밖이 비워지자 이제는 20명의 이조가 나섰습니다. 소문이도 이조와 함께 집안의 사병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지요. 좌상의 사병들은 소문이의 검에 추풍낙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10여 명의 일조가 목화 아버지와 함께 좌상의 방으로 쳐들어가 좌상을 포박하였습니다. 내 놈이 가짜로 만든 문서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내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감히 내 방까지 쳐들어오다니 겁을 상실하였구나. 말이 많다. 어서 가짜 문서들을 내놓지 못할까? 좌상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입을 열지 않자 일조는 좌상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좌상의 방을 다 뒤지다 보니 가짜 문서들과 실제 역모를 꾀한 좌상의 증자들도 덤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증자를 확보한 일조는 횃불을 밝혀 신호를 보냈답니다. 그러자 2조, 3조, 4조 모두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소문이와 일조는 좌상을 포박한 채로 좌상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화 아버지와 함께 판이금부사를 만나 주상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모든 증자를 주상에게 전달하였답니다. 판이금부사에게서 받은 증자를 모두 살펴본 주상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조정이 바로 잡히겠구나. 어서 좌상을 잡아들여 국문하고 자복을 받아내거라. 그리고 영상과 우상을 방면하여 억울한 죄를 씻게 하라. 임금도 그동안 무척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좌상의 계략인 줄 알면서도 조정을 장악한 좌상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영상과 우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상은 의금부 판이금부사에게 넘겨졌고 판이금부사는 가혹한 고신을 통해 좌상의 죄를 모두 자복을 받아냈답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안정되었으며 목화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지요. 좌상의 죄를 밝혀낸 공로로 목화의 아버지는 한성부 판윤에서 정일품 좌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는 무공을 크게 인정받아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위장이 되었지요. 산적들도 모두 사면받아 평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들이 지나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진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따뜻한 어느 봄날 소문이는 목화를 찾아갔습니다. 들판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였지요. 목화낭자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그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을지 말하지 않아도 내 잘 알고 있소이다. 언젠가 아버님이 말씀하셨지요. 내 가족을 지켜달라고. 오늘 나는 목화낭자를 죽을 때까지 평생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겠소. 그러니 나와 혼인합시다. 도령님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도령님을 평생 간직하고 도령님만을 바라보며 도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혼례를 치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인식이 치러지는 날에 웬 스님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의 아버지가 스님을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아니, 스님이 아니십니까? 경아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게 스님의 덕이지요. 저 아이는 100년마다 바뀌는 국운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산적이 되어 나라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이지요. 그리하여 이름을 소문이라 지어
그 기운을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나라에 변고가 들어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면 이름을 대문이라 지어 주시지요. 그럼 백년구군의 엄청난 기운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되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대문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이요. 스님은 말을 마치고 또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끝나고 신혼방에는 소문이와 목화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낭자가 나의 부인이 되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소문도령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지요.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소, 하. 나도 그리 생각하오. 그렇담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딱 기다리시오. 옛말에 우우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시련을 겪고 나면 되려 성숙해지고 강해진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